야, 여기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이 비치고 있어. 이 태양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냥 저기 열심히 비치고 있구나 그래야 돼. 아까 카메라 그에다가 해갖고 엄청 시다야. 아유, 튀겼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야, 저쪽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저기 뭐 이상목 기자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다야.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더 열심히 떠오르게. 내가 아까 구호 몇 번 외치고 마무리 한다고 그랬어. 자, 선거로 막대한 수익 창출 모델이 이 선관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수익 개발 그래 보고 있어. 그래서 박근혜가 대박이에요 하면서 대박을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대박에 대해서 아시죠 다들? 나는 모르는데 모르는 놈이 이상한 거야. 대박에 문제가 있었나? 대박 박은 깨뜨리지 마라. 그래서 대박 그래? 좋은 일인가? 야, 물 떠먹을 때 박이 있어야지 물 떠먹지. 박을 쪼개지 말고 깨트리지 마라. 그런 줄 알았지. 물 떠먹는 데서 써먹어볼까? 그래 보고서. 야, 목에다가 이거 걸었어. 아유,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라고 목에다 걸었다, 야. 아이고, 누구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갚아야 되는지, 죄인이구나 해서 내가 걸었다. 죄인, 그래, 목에 걸었어, 죄인이야. 아이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 야, 몇 번이면 돼.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있어볼 거야. 부정선거. 아이고. 이렇게 해서 가려고. 야, 2002년부터 그런 건 아니야. 그 전에도 있었어. 수계 팔쪽에도 저러고 따갔다 하면서 있으면 돼. 자, 이러고 다녔어.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면서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국민의 주권과 선거권을 지키는 당당한 걸음이라는 어떤 그런 프라이드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우리 분투연에서 준비해가지고 걸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상훈 기자님께서 또 하실 말씀.
제가 아까 이제 뉴스 부분은 여러분께 설명드렸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자가 항상 지금 어떤 뉴스가 있는지를 항상 정리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합동수사본부의 그 역할 그리고 발표에 대해서 이제 저분들이 기자로서, 하시네. 기자로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이렇게 합수본부장이 나와서 피드를 해드리면 기자들이 받아쓰기를 많이 해요. 받아씁니다. 이게 기자가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 받아쓰기예요. 불러주는 대로 받아써서 방송하면 안 돼요. 응? 기자는 항상 의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하냐면 국민을 대표해서 기자가 질문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은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가장 바람직한 기자이냐? 질문을 많이 하는 기자가 가장 바람직한 기자입니다. 자, 합수본의 발표를 보면 선거, 투표자 수를 입력할 때 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했다. 자, 저는 여기서부터 질문을 잠깐 스톱이요. 자, 근데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면 투표자는 각 여러 투표소가 많잖아요. 뭐 만몇 그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그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모일 거예요. 자동적으로 집계가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입력을 누가 했다는 거냐는 거예요. 입력을. 난 그것부터 이상해요. 그러니까 한 투표소에서 예를 들어서 한 투표소에서 입력을 잘못했다. 수백 장을 수천 장으로 입력을 잘못했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한 투표소에서 갑자기 수백 회에서 수백 표를 입력을 잘못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합수본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들으면 그 입력을 개별 투표소에서 입력한 것 같지가 않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입력했다는 것 같은데 왜 중앙선관위가 입력을 하죠? 아니 중앙선관위는 밑에서 오면 자동적으로 집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나는 그것부터 의문이에요. 자, 선관위 직원이 했겠지. 발표 하나하나에 의문을 가져야 돼요. 입력을 할 때 수백 장을 수천 장으로 잘못 입력했다. 어디에서 입력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개별 투표소에서는 그렇게 입력할 가능성이 없어요. 개별 투표소에서 수백 장을 수천 장으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에서 했다는 건데 중앙선거관리의 시스템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대표수를 시스템적으로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본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본투표에서 그랬습니까? 사전투표에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본투표의 경우와 사전투표의 경우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수백 장을 수천 장으로 잘못 입력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나눠서 분산해서 배분했다는 거예요. 이 투표자의 수를. 오케이, 그러면 좋아요. 숫자적으로는 나눠서 분산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투표자 수를 나중에 맞췄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지역으로 나누다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오케이, 어떤 지역은 투표자 수는 맞을지 몰라요. 전체 투표자 수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하는 게 전체 투표자 수는 맞췄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면 오케이, 좋지도 않지만 내가 기자로서 가는 질문은 그겁니다. 오케이, 전체적인 투표자 수가 맞췄다면 지역적으로 어느 투표자 수는 틀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는 맞았지만 합계는 맞지만 어느 지역은 실제로 100명이 투표했는데 200명으로 투표했을 수가 있고 어느 지역은 200명으로 투표했는데 100명으로 투표했다고 될 수가 있어요. 왜? 숫자를 맞춰야 돼. 오케이, 그러면 투표지가 남은 지역 실제보다 남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투표지는 어떻게 했는가? 이해가시겠습니까? 또 모자라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모자라는 지역의 투표지는 어떻게 메웠는가? 왜냐하면 모자라는 지역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개표장에서
대표자는 모자라는 투표지도 채워 넣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채워 넣었겠죠. 남는 지역은 그 남는 표를 버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야 대표장에서 부정이 발표되지 않으니까. 즉,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실문 투표지를 남는 거를 버렸거나 모자라는 부분을 찍어서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 모자라는 지역에 어떻게 합수본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니까 당신 검사 오래 했잖아. 그러면 남는 지역에 채워넣었다. 그 채워는 누가 채워넣었으며 어느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는지를 수사했는가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죠? 남는 투표지는 어떻게 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수백 표를 투표지 수백 명을 수천 장으로 잘못 입력했다. 오케이. 이 선거가 7가지 종류의 선거가 있어요. 방역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기초단체장, 네. 그 다음에 이 기초단체 지역부, 기초단체 비례, 광역단체 지역부, 광역단체 비례, 이렇게 7개의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까지 있는 지역은 8개예요. 자, 그러면 수백 장을 수천 장으로 늘렸다 그러면 모두 다 7개 선거를 모두 다 늘렸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선거만 늘렸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볼 게 굉장히 많아요. 물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정리하면 합수본은 명확하게 제가 방송도 하려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합수본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제가 가장 관심을 가는 부분은 7개 선거를 모두가 다 몇백 장을 몇천 장으로 잘못 기재해서 그거를 다 바꿨느냐. 두 번째, 남는 지역의 투표지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모자라는 지역의 투표지를 어떻게 채워넣는가. 어느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고 남은 건 어디에 갖다 버렸는가에 대한 수사를 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기자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이제 합수본부장이 발표를 하면 이런 것을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 제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 주십시오. 제가 보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봐서 이거를 합수본부장에게 내용 증명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 줄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저희 여기 부추연의 부정선거문화 콘서트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먼저 질문하실 분들은 생각하셨다가 여기 하모니카 반주를 한번 들으시고 콘서트를 한번 하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시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 월공에서 노을이 이렇게 아직 해가 좀 있는데 노을이 질 때 하모니카 소리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남강규 교수님이 또 오셨는데요. 교수님한테 혹시 여러분 중에 질문하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네네. 잠깐만요. 오토바이 주택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식 배달 시에는 지정된 배달점을 이용해 주시고 쓰레기를 예. 추가해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주시고 제가 지금 왔지만 앞에 두분 교수님하고 또 기자님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말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좀 스스로 이걸 좀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겠다. 힘을 낼만 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은 6.3 이후 여기 모인 우리 국민들, 청년들, 또 시민들 때문에 그래도 이 국면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우리 대단하다. 6월 3일 이후 결집되어진 여기 시민들의, 청년들의 결과를 이렇게 보고 야, 몸이 뜨거우면 안 돼, 거슬러 나는. 올라가게 되면은 7년 전부터 부정 선거와 관련된 운동이었던 여기 아마 계신 분들 몸이 정상적인 건 그냥 미온적이다. 부분에 해당될 때 그렇죠. 그거에 사실 보이지 않는 결실이 지금 이렇게 조금씩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뭐 구체적인 결과가 안 나온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암흑 같은 그 어두운 속에서도 이렇게까지 온 것만 해도 우리가 그동안 애를 쓴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어제죠 합수본에서 이게 전산 조작에 관련되어진 내용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어갔죠, 그렇죠? 또 그 부분에서 우리도 많이 하나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또 냉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합수본이나 몰라요. 곧 뭐 구성된다고 하는 지금 특검은 저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특검이지만 특검이 구성되어지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합수본에서 특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면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사법부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됐잖아요. 벌써 거슬러 올라가면 벌써 7년, 10년 이상 된 사실이고, 특검이라는 것이 그동안 반국가 세력들의 하나의 합법적 수단이 되었지,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하나라도 명쾌하게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우리가 합수본이 전산 조작에 대한 것을 발표했다고 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미리 예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들은 얘기로는 합수본이 선거 말단 조직원들이 현장에 있는 조직원들이 어떤 오류가 생기니까 임의로 수를 자기끼리 놓고 그것이 이제 카톡에서 주고받은 것을 확인해가지고 아마 합수본에서 이걸 발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하나 지금 여기 우리가 투표수가 부족한 것도 송파구를 비롯해서 현장 투표 관리인들이 어떤 실수에 의해 가지고 부실적 관리에 의해 가지고 된 것으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검도 명칭 자체가 부실이라는 단어로 벌써 이름이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일부분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뭐 투표수 용지가 부족했다, 아니면 현장 개표원들이 자기들이 그 투표 숫자를 가지고 잘못 써가지고 임의로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넣었다 뺐다 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 현장에서의 어떤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번 6.3 사태의 모든 책임의 원인이 있다. 뭐 그 정도 처벌하는 선에서 또 마무리하려고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본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정말 모든 서버의 뭐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서버를 가지고 까야 된다, 그렇죠. 까더라도 그거 까는 주체가 믿을 수 있는, 또 적어도 부정선거를 통해 투쟁을 해왔던 사람들, 그렇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전문 지식과 실제 사례와 이것을 축적해왔던
그런 분들이 사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서버를 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깔려다가 실패한 그 부분을 들어가가지고 확인해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선거관리위원회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수가 오차가 나가서 넣다 뺐다 하는 거 가지고 뭔가 쉽게 얘기해서 퉁치려고 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퉁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약간 빗나간 얘기인지 모르지만 오세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세훈이 당선된 것도 그것 아닙니까? 6월 3일 날 반만 하더라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전 조사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오세훈이 지는 거로. 그리고 실제 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투표 중지하고 재투표해야 된다. 그 주장했죠. 그러다 그 다음날 싹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뭡니까? 이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오세훈을 당선시켜주는 것으로 이제 긴급 전략을 수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됐잖아요. 그때 퉁치려고 서울시장 오세훈이 하나 당선되는 거로 투표 용지 부족한 거 퉁치려고 1차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넘어가시는 게 아니죠. 오세훈은 오세훈이고 부정선거 투표 용지 부족은 별개의 문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세훈이가 그 다음날 간발의 차이로 이기니까 입싹 닦았죠. 그러다 엊그제 이제 뭐 결과가 나와가지고 시장 상시장에 나오니까 솔직히 뭐 우리 우파에서 보수에서 오세훈이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뭐 안 됐다, 안타깝다, 아니 뭐 해단다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세훈이 표 찍어짓고 싶고 어차피 부정선거에 가서 사실 저는 투표 안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어차피 부정선거인데 내가 7년 동안 바보 노릇할 필요가 뭐 있냐. 더구나 오세훈 같은 놈을 내가 찍어주려고. 차라리 난 정원호가 되면 되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뭐 빗나간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구도는 이들이 보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어느 정도 선에서 부실선거 선에서 이제 처벌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지금 명백해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우리 장기현 박사께서 애를 쓰시고 지금 재투표, 재검표를 요구하는 곳마다 달려가서 하고 있지만 거기서 일관적으로 다 그러잖아요.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들어오는 거 금지하고 그렇죠. 와가지고 CCTV 촬영본도 없고 그렇죠. 현장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우리 또 이상모 기자님이 요구하신 투표 재기대에 가는 거 그렇죠. 자세한 그것도 검증도 못하게 하고 대충 뭐 결과가 나온 숫자만 맞추는 식으로 지금 계속 마무리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몰라가지고 여태 동안 7년 동안 부정선거 투쟁을 해왔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니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을 부실관리의 수준에서 마무리 짓고 정기를 짓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만은 그 흐름은 지금 변함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전선에서 이런 흔적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국민들도 아직까지도 뭐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설마 전산까지 건드렸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또 어떤 인포메이션이 됐잖아요. 그렇죠. 전산도 만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서버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부정선거 가능합니다 하는 것을 또 일깨워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제 합수본의 어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의 방향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나마 지금 우리는 참 아스팔트에 싸우고 있지만은 뭐 제도권에서는 그나마 기회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 뭐 야당 대표 장동혁 같아요. 그렇죠? 와서 현장에 오기도 하고 지방의 부정선거 집회로 참여를 하고 또 최근에는 좀 발언 수요도 좀 강해지는 것 같은데 차제에 확실하게 양도 결단을 내려라. 당시에 소위 말해가지고 국힘당 의원들이 안 따라온다. 그러면 단순히 부정선거, 재선거에 힘을 합치는 당원들, 여기 나온 애국 국민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 선봉에 서가지고 아예 싸우든가.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그렇게 서 있다 보면은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국힘당 보세요. 난리가 이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산후위원회 둘러싸고 주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의원들끼리 주먹이 오고 가고 있고 원내대표하고 또 건 누구예요? 대구시장 했던. 사실 제 고대 선배인데 참 그런 싸움. 이 사람 이거 보세요. 이 한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국힘당 의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가늠하죠?
지금 나라가 절단된 순간에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이런 상황까지 오고 전산 조작이라는 것까지 나왔는데도 지금 그 안에서는 뭡니까? 나 어느 상임 위에 넣어달라, 무슨 간사 달라, 뭐 위원장 달라, 이거 가지고 지금 치고받고 싸움이 벌어지고 개파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개새끼들이 있습니까? 예? 난 솔직히 민주당보다 이 새끼들이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민주당이야 악의 축이라고 하지만 이놈들은 악의 축의 개야.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08명의 국힘당 의원들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한두 명도. 그래서 난 어제 그제도 그 얘기 했는데, 비가 오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사실 그분이 뭐 그나마 그래도 그 중에 애를 쓴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좀 기회주의적 처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구나 전선에서 어느 정도 흔적이 발견되었으니까 이제는 국민들 편에 살아. 여기 올공도시 완전히 여기 살아.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힘당의 저 당원들 중에서도 야, 이 당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부정선거 재선거에 당이 그거 해야 된다라는 또 당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모으면은 정말 장동혁 대표가 한갓 쓸모없는 108명의 당의 대표라기보다 정말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또 여기 정말 올바른 정의로운 시민과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나 장동혁이가 정말 꿈이 크다 그러면은, 뭐 대권까지 노린다 그러면은 뭐 그 전까지는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뭐 기회주의 처신을 했든 안 했든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나마 제도권에서는 믿을 수 있는, 기대 걸 수 있는 것은 야당 대표니까 당신이 대한민국의 국민과 자유시민과 청년들 그리고 국힘 안에서도 많은 당원들이 부정선거 재선거에 많이 오고 있고, 그렇죠? 많이 그걸 해결하자고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정치인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는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질문까지 다 자문한 것 같아요. 예. 저 마이크 좀 드실 수 있어요? 마이크 어디 갔어요? 저기 있네, 저기. 네, 마이크를 받으시고요. 저희가 질문은 이 토론회는 8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맞춰서 해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7개의 지방선거가 이제 치러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보궐선거가 몇 군데였죠? 12군데입니까? 12군데 보궐선거가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선거는 이제 본선거 날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는 오후 8시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2시간을 일찍 마감을 시켜버렸으면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루어지는 곳이 12군데가 있다면은 그 12군데는 6시까지는 지방선거를 마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2시간을 더 늘려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6시에 다 동시에 마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선거 자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완전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누가 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누가 교수님.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질문하신 분의 질문은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제가 기억할 때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건데, 이게
동시 선거가 이루어질 때는 이게 보궐선거라는 것이 원래 휴일이 아니거든요. 휴일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직장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늘려줬는데, 이 보궐선거를 다른 선거, 공식적인 선거와 함께 할 때는 아마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아마 있지 않겠는가. 제가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합리적으로 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아마 있다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제 감각은 그렇습니다. 예. 없어요? 아니, 그 뒤에 동시선거라고 하는 요 뒷부분에 또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 공직선거법이요. 이렇게 보면은 앞뒤 위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잠깐 또 질문이 잠깐 좀 소강 상태니까요. 한두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그 서버가 또 실무를 갖다 여기를 보존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재선거 이렇게 요구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를 조금 법적으로다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민주주의는요,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권력 행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해서 교도소에 보내는 것도 공권력 행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운전면허 취소하는 것도 공권력 행사고요. 그리고 영업 취소 같은 거 다 공권력 행사예요. 국가가 여기를 올림픽공원도 관리하는 것도 공권력 행사고요. 이거를 그냥 우리 5천만 국민이 맨날 모여서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이 깨지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권력을 행사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게 계약할 때는 상대방하고 계약하니까 의사가 두 사람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공권력은요 법상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요, 일방적으로 하도록 해놨어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음주운전 해가지고서 걸렸을 때 운전면허 취소 나오는 게 경찰서장이 일방적으로 너 취소야 이러잖아요. 계약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공권력 행사의 기본 아이디어고요. 법률을 만들 때도 국회의원들이 지네들끼리 일방적으로 만든다고요. 이게 민주주의에서 공권력 행사는 법의 원리예요. 그럼 국민들은 뭐가 되느냐? 얘네들 잘못 뽑아놓으면은요, 국민들은 얘네들 밑에서 개돼지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니 국민주권이고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해서 쟤네들한테 권력 주고 나니까 쟤네들이 날 짓밟으면 어떡해 라고 걱정이 되니까, 공법에서는 또 뭐냐, 민주주의를 할 때 너희들 나에게 내가 뽑아줬지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법대로만 공권력을 행사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법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돼요. 공권력 행사할 때는. 선관위가 선거관리 행정이라는 공권력 행사할 때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쓰여진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법에 위반했다 해서 그걸 위법하다고 그래요.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되는 거죠. 그걸 왜 법에 써놨냐면, 그렇게 공권력 행사하면은 내가 침해돼, 주권자 내가 침해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법대로 하고, 법대로 안 하면은 이제 뒤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뒤처리. 그 뒤처리하는 걸 법에 자문히 써놓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그게 둘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건 뭐냐면요, 그렇게 법에 위반된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만드는 거예요. 취소해버리는 거죠. 취소해버리면은 공권력 행사가 없어지니까 다시 해야 돼요. 그게 재선거예요. 6.3 지방선거라고 하는 공권력 행사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으니까 그걸 처음부터 없었던 것 취소해버리고, 우리가 취소했으니까 지방선거를 다시 한다. 이게 재선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정당하게 재선거하자.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법에 위반했으니까. 뭐 어떤 법이요? 딴 건 몰라도 뭘 잘못했냐? 우리 법에 의하면은 투표권자가 선거권자가 투표를 다 잘 할 수 있도록 지장이 없도록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공직선거법 6조에 써놨거든요. 그게 위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 위반이고 법 위반이니까 취소 사유가 되고 그러니까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법의 원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위법한 공권을 행사했을 때. 두 번째,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도 재선거 하니까 안 해주잖아요. 끝까지 버티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또 공법에 뭘 써놨냐면요. 니들 위법한데 할 때는 누군가가 그 짓을 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한 공무원을 너 법적으로 책임져 이라는 거예요. 책임져. 대표적으로 책임지는 게 뭐냐면은 교도소를 보내는 거죠. 네가 감히 국민이 준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네 멋대로 행사해. 그래서 그 책임지는 첫 번째 게 교도소 보내는 형사 책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처벌을 위한 준비하는 기관이 수사기관이에요. 그게 지금 합수본이다 또 우리가 원하는 특별검사다 하는 게 이제 수사기관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임은 그거 하나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너 공무원으로서 잘못했으니까 아예 잘라!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잘라버리고 해임하거나 그 잘못한 정도에 따라서 정직도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징계 책임, 행정 책임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형사처벌도 받고 징계 책임도 받고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너 우리한테 손해 끼쳤잖아. 손해배상에 이런 책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민사책임이에요. 민사책임. 돈으로 다 배상하라는 거죠. 우리가 대법원에서 선고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다 해가지고 선거인 1인당 200만원씩 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투표용지 50%가 부족해서 내가 투표를 못했어. 또 내지는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재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나 손해 입었어. 라고 1인당 적어도 제가 볼 땐 100만원씩은 청구할 수 있다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수장이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만 조져버리면 돼요. 노태야! 그렇죠? 이게 그 수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올라오는 문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잘못한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50%밖에 투표용지를 민사하도록 눈 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노태악을 우리가 1인당 100만원씩만 청구해보자고요. 10,000명이면 100억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직에서 고위공직을 잘못하면은 내 인생의 전부가 망가진다. 가진 재산을 다 날린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장관할 때 머리가 쭈뼛쭈뼛하는 겁니다. 기필코 요번에 부정선거 이런 걸 밝히고 난 다음에 사람을 모아서 우리가 노태악을 완전히 홀딱 벗깁시다. 그거를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책임의 종류예요. 형사 책임 노태악 교도소 보냅시다. 징계 책임 이미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사퇴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마지막으로다가 하나 하는 건 뭐냐? 어디 하느냐? 우리가 돈으로다가 홀딱 벗겨버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는 취소해서 재선거하는 거, 또 하나는 책임을 지우는 거. 이게 구조고요. 세 번째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 해서 입법적으로 다 새로운 입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뭔가 잘 보자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을 법적으로 정확히 알게 되면은 우리들의 발걸음이 훨씬 가볍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질문하신 내용 포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아까 그거 말씀하신 8시까지 해야 되는데 6시인데, 사실 이번 6.3 사태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너무나 명백한 모든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도 봐도 이상하다는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그것만 부각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이제 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투표용지 부족을 빼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에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선거 관리법이나
거기서 제대로 수행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법 어긴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뭡니까? 이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부정선거인데 저쪽에서 부실한데 부실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범죄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건 범죄를 처단하는 그걸 파헤치는 수준으로 벌써 시작 자체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범죄의 수준이 어디까지냐? 저는 글쎄요, 선거관리위원, 사무총장, 거기까지는 실무상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니까 얘들이 대충 어제 그 전산까지 하는 거 보니까 밑에 또 현장 힘없는 공무원들 몇 명 그냥 처리하는 훔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 노태학이나 사실 제가 봐가지고 노태학이나 저 대법원은 부정선거 구조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야 끄떡끄떡하고 도장만 찍어주고 감투 쓰고 월급 받고 하는 것이지, 이 범죄 행위에 보다 더 깊은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더 깊은 곳에 있잖아요. 예, 이것은 정말 어찌 보면 방금 말씀 노태학이나 지금 대법원장들, 저 선거관리위원장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모를 거예요. 누구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허수아비야 사실은. 그러면 이건 뭐냐? 본질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이 궁극은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모든 게 적어도 2000년부터는 부정선거니까 사실 책임의 소재를 끌고 가게 되면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 범죄의 처벌의 수위는 우리가 적어도 국회의원과 대통령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서 또 수사하고 법에 따라가서 처분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차후로 두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 당면한 거는 6월 3일 지방선거였으니까 이게 지금 부정선거니까 적어도 이것 재선거만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태에 이 국면에 가지고 어줍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저들이 이걸 가지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사법적 처벌되는 식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대치기 당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실되는 거 다 처리했으니까 부정선거 문제는 이제 없어졌다. 앞으로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엄격하게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더 크게 법적 처벌 대칭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적어도 2000년 선거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투쟁을 해왔고 지금 특검이든 무엇이든 이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추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해야만이 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표 몇 장 부족한 거 현장 네가 그 시간에 뭐 했느냐. 야, 네가 인마 수를 5,000표인데 2,000표씩 해가지고 3,000표 네가 임의로 넣었다. 그 정도 선에서 처벌해가지고 마무리된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무슨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위원장 또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법관들 이 사람들 잘못을 해가지고 꾸짖는 정도 혹은 형사처벌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2000년 이후부터 만들어진 우리 한국의 정치 지형 자체를 다시 리셋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선거에서 이재명이가 당선됐고 민주당이 190석 먹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땐 이게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그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자체는 원인 무효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법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이 법이 무너진 거 벌써 이미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10년 전이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벌써 7년이에요. 법이 조금이라도 작동했으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안 오죠. 조금이라도 법관 중에서 양심이 있는 놈이 한 놈이라도 있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죠. 국회의원 중에서 300명 중에 한 놈이라도 정신 박힌 놈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죠. 네,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또 질문 같은 거 앞에 나오죠. 마음을 만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가 자칫 통계 상황에 잘못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50%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사전투표를 포함한 그 개념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분명히 사전투표 23% 정도를 포함해가지고 50%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분명히 정리를 해야 오해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주권 특검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야당이 주도했던 일은 뭐냐면, 당시 집권당은 책임자로서 이해 당사자야, 잘못했던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수를 특검에서 점하지 안 하고 오히려 야당이 점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특검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를 해가지고 구성에 있어서 야당 몫이, 우리 애국 여기 뭡니까, 월공에서 부르짖는 시민들의 몫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첨가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그래야 국민주권 특검이 시행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50% 개념은 송파구 이런 각 투표소에 있는 투표권자, 선거권자 전체의 50%예요. 사전 투표를 하고 남은 사람의 50%가 아니고 전체 투표인의 50%를 인쇄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가령 여기 잠실제 7동 제2투표소의 경우에 투표 선거인 수가 3,800명인데 그 중에 1,900매만 인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50%라는 개념은 사전 투표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50%가 아니고 무조건 전체의 50%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걔네들이 이 부분을 할 때 사전 투표됐는데 여기에서 50%만 하면은 충분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걸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우리가 요구하는 건 국민특검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국민특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다가 집약될 수 있어요. 제도적으로 구현될 때는. 왜냐면은 국민이 왜 들고 일어났겠어요? 집권 여당이 정치를 잘못하고 국가를 잘못 경영하니까 우리가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특검 하자 그럴 때, 그러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어떤 국민이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집약할 수 있는 게, 특검은 여당이 아니고 니네들 비리를 밝혀내는 거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하자라는 뜻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특검이다 이렇게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했을 때 제가 이제 크게 법적으로는 두 가지의 어떤 그 구제 방법이 있다고 말했어요. 취소에 의한 재선거,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형사, 민사, 그리고 행정징계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플러스에서 아까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정치적 책임이에요. 정치적 책임이어가지고 이 모든 걸 관리하는 정치인들, 너희들은 다 나가라는 목소리가 국민들한테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중요한 건 제가 자꾸 말씀드린 법적인 걸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법을 밑에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알면서 다음 단계로 진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탄탄하게 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아까 재선거한다거나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진상규명이에요. 진상규명. 사실관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뭐냐? 국민의 목소리가 언제 가장 무서워지냐면은요, 사실이 드러날 때예요. 사실이 드러날 때. 이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책임을 지든 재선거라든 진상이 규명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현재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나야 될 우리가 원하는 진상규명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는 부정선거의 핵심은 전산기술이 있어요. 지금요. 전산기술이 이렇게 광범하게 도입되지 않았을 때는 그나마 선관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뢰도가 가장 높은 기관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산기술이 도입되면서 2000년도 넘어서면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첫째 우리가 진상규명의 첫 번째 목적은 서버가예요. 그 로그 기록을 다 일일이 봐야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이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 전산 기술을 전산 내용을 볼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제기되는 부정의 입증 자료를 우리가 다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상로 박사님 얘기하시는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나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박사님도 말씀, 저도 말씀드린 이 투표용지에는 일일이 일련 번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일련 번호를 일일이 하나씩 맞춰보면은 그 다음에 일련 번호가 빠졌다든지 일련 번호가 중복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드러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 그런데 지금 법원이 하는 것 또는 선관위가 하는 소청에서 하는 건 뭐냐, 투표지 숫자만 세고 있어요. A 후보자가 몇 표 가졌고 B 후보자가 몇 표 가졌는지 재검표한다는 뜻이 바로 그거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요번에 하는 검증, 요번에 하는 재검표는 과학 검증해야 되고 일련 번호지 점검하는 검증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간단한 사실 하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로 동시에 할 때 마감 시간에 대한 공직선거법 155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임기를 마칠 때, 보궐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임기를 마치어서 선거하게 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임기가 마치지 못하고 국회의원 선거만 보궐선거를 할 때는 6시부터 2시간 돌려 8시까지 합니다. 근데 동시선거의 경우에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나도록 공직선거법 155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50% 선거. 전 이거 모르겠어요. 저 개인 생각이지만 이게 6.3 사태가 나오자마자 첫 번째 나온 변명이 그거였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파구 투표율을 한 50% 예상해가지고 50%표만 준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진 걸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전 4년 전에는 60%로 예상해가지고 60%를 준비했었다. 그래서 마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번 또 투표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그 투표율을 예상해가지고 그 표만 확보한 것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일단 전제로 다 받아들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 안 믿습니다. 무슨 50%를 예상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중앙선거 우리 선거법에 의하면 우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유권자의 110%를 표를 찍게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100% 이상. 또 그만한 예산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그 예산을 받았을 텐데 그럼 50%만 하면 50% 띵겨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마음모하고. 그러니까 투표율을 예상해서 50%니 60%니 그건 좋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위반이고 그 자체를 우리가 저는 그들의 주장이라고 해야지 그걸 팩트로 받아들이기에는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얘기한 것 말고는. 정말 그랬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니까 그걸 파헤쳐야 돼 사실은.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조위에 뭐 하고 있잖아요. 그걸 파헤쳐야 돼 사실은. 정말 니네들이 50%만 찍었느냐? 그러면 50%는 도대체 어느 인쇄소에서 찍었느냐? 그러면 그 인쇄소를 찾아가가지고 지금 이게 얼마냐?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지금 국회에다가 조사위원회 만들어 놨잖아요. 또 특검이 구성되면 그런 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반정선거도 한 번에 50명이면은 기본적으로 투표권을 50권으로 생각하고 적어도 준비를 하지. 누가 학생이 50명인데, 야, 한 30명만 투표할 것 같아. 한 30명만 준비하자. 이거 초등학생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몇 프로를 예상해서 용지를 그만큼 발행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거 자체부터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요. 왜냐? 6.3 사태가 나오자마자 그들이 제일 첫 번째 한 변명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것부터 확실하게 검증하고 파헤치고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하든 지금 뭐 국정조사를 통하든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아까 50%에 대한 답변을 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0%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 송파 개표소에 나와 있는 방금 얘기를 드리면서 생각한 게요. 지금 송파 개표소의 투표용지가 247만 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남아있는 투표용지가 한 40만 장이라고 그랬나요? 4만 장이라고 그랬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 왜 그러냐면요. 법률상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요. 투표용지는 한 장도 남아있는 투표용지도 버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공직선거법상 100% 인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하고서 남아있는 투표용지도 그대로 보관하라고 법률에 쓰여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지 일련 번호를 일일이 맞춰볼 수 있어요. 나중에 선거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247만 장에 4만 장만 있으면은 50%가 꽉 차느냐? 그것 자체도 의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송파구 개표소에 남아있는 여기는 지금 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지금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밝혀나올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국민들이 여기를 지킬 만한 값어치가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이 드러나면은 모든 게 거기서 끝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2030 청년들 나이하고 상관없이 올곡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의 청년임에 분명합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 투표율 조작이 서울과 경기도에서뿐만이 아니라 충청도에서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 잠깐만. 우리 청년 젊은 분 질문 좀 하시죠. 안 계십니까? 이럴 때 질문을 하셔야지. 네, 없으니까 하시죠. 좌파를 편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송파구의 전체 투표율이라고 했을 때 사전 투표율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65% 제일 높아요, 서울시에서. 그걸 따져보니까 사전 투표가 23%, 거기 후보점에 줄이고 본 투표가 42%더라고요. 그럼 이걸 그대로 따지면 저쪽의 논리는 그래도 7.5%가 남는 거예요. 50%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투표율 자체에서 65%가 했는데 그걸 100%고 쳤을 때 65%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투표만 가지고 100% 이렇게 놀릴 수는 논란이 있고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주장하는 핵심은 뭐냐면 얘들이 사전투표 분류를 그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우리가 승산이 있다. 그래야 부실 문제가 밝혀질 수 있다. 그런 것이 제 논지의 요지입니다. 질문하실 분 여기 계세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지가 송파구 투표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00명이 왔으면 나머지 유권자가 3만 명이면 3만 장을 인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사전 투표한 용지가 대표하려고 이미 다 온 거잖아요. 대표가 왔는데 이거 모르나요? 나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나머지 유권자가 4만 명인데 사전 투표 10,000명이 했어. 그 3만 명을 인쇄를 해야지. 그거 맞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시원해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로 투표 용지 인쇄 문제로 이것들이 들켰을 뿐이지 투표 용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부실 선거가 돼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빙사의 일각이 하나가 터졌을 뿐이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거기에 숨어있는 이번에 총선에서 124표가 122표 확인했고 A 찍었냐 D 찍었냐 C 찍었냐 이게 아니고 그 안에 숨어있는 10,000표 17,000표 그것을 배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 사전투표에서 뭉탱이로 집어넣은 저기 벽돌투표 이런 걸 때려잡고 완벽하게 밝혀내는데 이 투표지 인쇄 용지로만 하면 부실 선거로 몰고 가서 선관위 때려잡고 선관위 비실 문제 따라잡고 그러면서 얼룩뚱땅 끝날 수도 있으니 이 기회에 우리는 서버를 가서 완벽하게 털어버리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들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상규명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전산기술 써볼까?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 지금 여기 증거로서 가지는 게 뭐예요? 벽돌 투표지가 들어갔다는 건 뭘 뜻하느냐? 왜냐면 전산을 조작하면은요, 나중에 선거 소송이 있으니까 오프라인에 투표용지 숫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 투표한 거 말고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가짜 용지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가짜 용지를 집어넣을 때 인쇄를 다른 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다른 데서 인쇄했다면 뭐가 되느냐? 여기 출판업 하시는 분 다 알지만 같은 인쇄기에서 인쇄를 해도 어저께 한 거하고 오늘 한 거는 전문가들이 보면은 보여요. 그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벽돌 투표지가 들어갔다는 걸 뭘 뜻하느냐? 이거는 그날 인쇄한 게 아니고 다른 날 다른 인쇄 장소, 인쇄소에서 인쇄했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걸 까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지금 법원에서 뭐라 그러냐, 또는 선관위 뭐냐, 그런 거 그따위 거 필요 없고 오로지 뭐만 보겠다? A 후보자가 몇 장 가져갔고 B 후보자가 몇 장 가져갔는지 그 숫자만 헤아리는 걸 재검표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만 해서 국민들을 눈을 감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 여기에 나와 있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 그거 이전에 이 투표용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먼저 가리고서 시작하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공과학검증단장으로서 이 427만 표를 제가 검증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숫자는 나중에 셉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현미경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미경에다가 대면 커다란 모니터, 엄청나게 큰 모니터를 몇 개 설치해서 이 인쇄업에 종사하시면 30명 정도가 딱 기다리고 있어. 일단 투표지를 테이블에 쏟으면 한 장 한 장을 현미경에 집어넣으면 화면에 떠오를 겁니다. 저는 그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집어넣어도 이거 가짜, 이거 가짜, 이거 가짜, 이렇게 해서 광학 검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볼트페이지 잘라진 거 있잖아요. 그거 숫자를 다 일렬 번호를 다 체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도 바코드를 전부 다 읽을 거예요.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봉지를 다 읽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검증을 못하지만 이 인쇄소를 밝혀낼 수 있을 정도의 과학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기타 국제연구원으로 가서 이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인쇄소가 달라. 왜냐하면 코팅을 할 때 또 인쇄의 활자가 인쇄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검사를 해야 되니까 전수 검사를 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저 중앙선관위 서버와 맞추는 작업까지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실물 투표지를 잡아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증거물로 실물 투표지를 한 번도 잡아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데 427만 표의 실물 투표지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걱정하시지, 저거다 바꿔놨을 때, 오케이. 바꿔놨으면 오히려 가짜가 더 많겠죠?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427만 표 전수검사를 하겠다. 저는 인원이 한 800명 정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과학 장비가 동원돼서 커다란 모니터, 가난한 이 경기장에 보는 커다란 모니터를 설치해서 한 장 한 장 가짜를 먼저 보려내는 그런 작업부터 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오늘 주로 얘기가 이제 법적인 얘기 나왔는데,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오고 전산 조작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차위원회라고 하는 직무대리가 뻔뻔스럽게 큰 소리 치고 의원들에 대해서 대략 큰 소리 치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많은 위법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법적 결정은 결국은 법원에서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선거는. 거기서 다 막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지금. 예? 또 우리가 뭐 몇 개 재검표하지만, 거기도 역시 판사들한테 맡기잖아요. 얘네들이 믿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드러나고 뭐해도 판사들이 법으로 재선거 안 한다 그러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거 믿고 지금 이렇게 드러났어도 쟤네들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드러난 것에 대한 투쟁을 해야 되겠지만은, 역시 이거 지금은 저들이 믿는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걸 부실로 끝내려고 하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우리 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간에 법에 근거해가지고 모든 것이 처리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맨 마지막 법적 결정을 하는 법관들이 이 모든 걸 다 드랍시키고 블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법 투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법관들에 대한 이런 투쟁도 같이 하면서, 그래도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좀 양심 있는 국민들의 이 호소에 끓는 오원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판사가 나오기를 한편으로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또 압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네,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그런데 한번 또 한번 이거는 밀어봅시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해외, 우리 미국이 아닌 다른 외국에서 우리 부정선거에 개입이 되는 나라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가 그 20년 가까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게 지금 오늘이 이 올공이 50일째죠. 그런데 50일 동안 지금의 이 이재명 정권에서 아무런 얘기를 심각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만드는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해외에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부정선거에 침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충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재명 일당들은 여러분 친북이에요, 친중이에요? 친중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일이 돼서 지금에 와서 이 선관위 압수수색하고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발표하고 해외에 이 부정선거에 중공이 개입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부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이 중국의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이 되어 있는 이것을 예측을 하고 꼬리 자르게 하기 위해서 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데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이게 지금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의 부정선거에 좀 밝혀지도록 많은 것을 요구하고 희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조선 대표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발표하고 그러니까 거기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가 압수수색하고 하는 것도 분위기가 많은데, 거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세의 도움, 즉 미국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가 쟁취해서 이걸 밝혀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걸 우리 스스로 밝혀내서 거꾸로 미국의 부정선거 혐의를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수사하고 이런 것. 저는 그렇게 더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유상민 기자님 좋은 시각을 저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아니 트럼프랑 미국의 최강의 권력자 대통령도 지금 보니까 미국의 부정선거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한국이나 여기에 신경 쓸 여지가 없다. 미국의 부정선거 그거 완전히 해결해가지고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겨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아직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미국은 저렇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해도 저 정도인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자는 오히려 제가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인데 안 왔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오히려 부정선거 규명하는 국민의힘은 우리가 미국보다 더 크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방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왜든 간에 저놈들이 어쩔 수 없이 저 선관 이륙하고 전선을 갔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체면 치레하기 위해서도 하는데 하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는 다 우리들 6월 3일 이후 여기 모인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부정선거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도움 저도 많이 기대하고 또 실망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하여간에 미국의 도움을 기대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해온 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거꾸로 우리의 부정선거 해결이 미국의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가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다. 견인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한번 가져갑시다.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한 분만 마지막 발언 좀 해주시죠. 오늘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재선거, 단일투표, 수개표가 외쳐지고 이 현장에 얼마나 정당하고 또 적법하고 주권적이고 또 주체적인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우리들이 뭉쳐있을 때 주권자들이 살아있을 때 대한민국이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군주주권 시대에도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랬건만 국민주권 시대에서 우리들이 모이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자, 자꾸 사정을 내가 죄송한데 트럼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미국 국민들, 한국 국민을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국민들인가. 우리도 본받읍시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는 마치고요. 내일도 7시부터 시작하니까 또 6시부터 내일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틀 동안 더 좋은 뉴스를 받아서 월요일 날 6시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잠시 공지사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기자회견 형식으로 저기 태극기 움직이는 데서 4시부터 6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행사가 조금 일찍 오셔서 광화문에 가신 분들도 4시까지 오셔서 여기 참석하시면 여기 2030분들한테 엄청나게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한 무기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치로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수 있는 활동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원 산책로에서는 우측 통행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공원은 그냥 공원입니다. 흡연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지정된 흡연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원 내부로는 오토바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식 도달 시에는 지정된 도달증을 이용해 주시고 쓰레기는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반려견과 산책할 때에는 목줄을 착용해 주시고 운전의 경우 인마개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증 스티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른 주민은 사건 하나가 필요하며 수행되지 않은 영업활동이나 소개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음악이나 라디오는 음악과 또는 화장품을 사용하여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접근과 발생의 열기는 야생동물의 소중한 낙입니다. 예, 그래서 얘기라도 잘 해주셔갖고 부정선 거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올림픽 공원을 더 아름답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내가 가져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아니다. 아유, 맨날 지면서 산다. 지고 살고 있어요. 지면서 살고 있다. 안 나온다 싶으면 시약자들 거기서 왜 여기서 중요한 건 오뚜기야, 오뚜기. 나의 마음이 오뚜기 같다? 아유, 다 있어야 돼. 모기가 보여.
오빠 애기들이 너무 더워서 힘들어서 설정도 안 나고 야, 오늘 엄청 덥대요. 더위 조심하고. 밤에도 덥대요. 밤에도 덥다고 얘기했어. 이거 나리도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내일은 또 비 오네. 오늘 비 안 와서 좋았는데 내일 또 비 와. 주말에 또 비 와. 그날이 안 오는 거야. 그거 아니야? 얼른 자리 얼른. 간단하게 정말 먹더라고. 끝나면 일단 컵라면 뭐다 해? 아니 내가 카페 사올게. 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자리가 없으니까. 우선 앉으세요.
우리만 쓰는 키가 크잖아. 애기들도 작은 거에 아직 얘기인 거야. 예쁘다. 귀여워. 줄여서 접어야 될걸? 딴 선생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영상 형 하는 거 한번 볼래? 옆에 있던 형한테 야, 따뜻한 국물이 그래도 낫다야. 뜨거운 게 아니라 따뜻한 국물. 왜 좋은지 몰라. 좋아지는데. 누나가 더 잘해. 아니야 이 형이 더 잘해. 누나, 누나. 너무 못하던데? 자세가 너무 따뜻한 안 국물이 좋아. 좋아. 잘 쓰네. 뭐라고? 못 들었어. 뭐가 뉴스 나왔다는데. 아니 이러다 좀 아니 말 먹고 말아. 잘 먹었어요. 잘 먹었다.
저 사람이 저 특기야. 연애부장. 야, 오늘도 수고했어. 잘 들었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정선거는 없어야 한다. 이러면서 있어. 부시선거를 많이 배워. 그래도 뭐 부정선거가 보일 거야. 어우, 잘 들었다. 야, 건국 초기와 같이 니세 프로밖에 없어. 그런 거 아니야. 엄두가 안 나면 리세트 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재가동 시스템이 오토페이지가 돌고 있어. 그런 얘기 아니야? 바이러스가 없어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없어야 되는데 기본이 바이러스 때. 바이러스가 없어야 돼.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 프로그램 때문에 문제야. 프로그램이야. 요즘은 진화해서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
이거 하나 드세요. 오신 분. 이거 먹는 건데. 시원해. 드십시오. 야, 더워서 지치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 뽑았어. 잔치제 식구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래 봤어. 더워서 그래. 시간이 안 되나? 몇 분이세요? 혼자. 한 분이요? 그럼 앉아주시면 되고요. 메뉴판 보고 주문해주세요. 086짜리야. 공팔짜리 하나? 그거 얼마짜리야? 28,000원이거든요. 아, 그거 사놨어. 네.
야, 53에 28이네. 어우, 잠만 눌렀다. 53에 28이야. 내가 28번인데 53번. 53은 채미형인데. 채미형 53번. 아니야. 47번, 57번, 채미형. 맞아요. 채미형이 4757이야. 난 53번은 누구더라, 그럼? 53번이 누굴까? 내가 몇 번이지? 잊어버렸어. 야, 번호를 모르래. 그러니까 내 번호를 모르고 딴 이름만 알고 있어. 내 번호를 잊어버렸어. 내 몇 번이었더라? 기억이 없네. 53번이 누구더라? 아유, 기억이 없다. 그 인생이 그럴 수도 있어. 그러고 있어야지. 야, 여기 동인천에서 딤섭이라고 해서 있더라고. 동인천이라니까. 그때 어디더라? 그 인천 상륙작전 거기, 그 인천을 뭐 구경 갈 적에 보니까 동네가 나오더라고. 동인천. 거의 짧은 가게 있더라고. 들어가서 먹으려고 했더니 딤섭이야. 무슨 만두처럼 떡인가 뭔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몰랐지.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 해갖고 있던 거야. 바이바이.